어느 겨울 저녁에도 한 분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며칠 전 감기약을 먹고부터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하셨죠. 아랫배는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급성 요폐였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전립선을 방치하면 방광은 점점 지쳐가게 되고 남아있는 소변이 늘게 되고 그로 인해 요로 감염과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심하면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요 정체가 반복되고 위쪽으로는 수신증, 신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일 아니겠지라고 미루다가는 응급실에서 도뇨관을 넣을 수도 있는 전립선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도대체 뭐 하는 기관일까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앞에 서 있는 샘이라는 뜻의 한자 그대로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호두알 크기의 샘 조직입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하자면 방광 바로 밑, 이 골반강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뒤로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 직장 벽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비뇨의학과에서 하는 직장 수지 검사입니다. 전립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액의 약 30%가 전립선에서 나오는 전립선액입니다. 이 액체는 약 알칼리성으로 여성의 질내 산성 환경으로부터 정자를 보호하고 정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정자의 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교톤 정리입니다. 전립선 안쪽 근육은 사정할 때 수축하면서 정액을 요도로 힘차게 밀어내는 동시에 방광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 소변과 정액이 섞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정과 배뇨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립선은 생식 그리고 배뇨 두 가지 기능의 교차로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커진 전립선이 바로 요도를 누르면서 소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전립선은 괜찮은 걸까?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증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요,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겁니다. 환자들은 보통 예전에는 소변기 뒷벽까지 오줌이 닿았는데 지금은 발등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니까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소변 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뚝뚝 떨어지는 잔뇨감도 생깁니다. 두 번째 증상은 야간요, 즉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여러 번 깨게 되는데요. 야간요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수면이 끊기게 되니 그 다음날 컨디션이 엉망이 되고 낮에 졸려서 일도 못하고 운전 중 졸음이 와서 아찔한 순간도 겪게 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업무 생산성도 크게 저하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급박요 증상인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고약한 증상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데 참을 수가 없어요. 10초, 20초 안에 화장실에 가지 못하면 그냥 나와버립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종로, 탑골공원 일대에서 노상방뇨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어르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태료가 1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르신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셨을까요?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알아요. 길에서 소변 보는 게 나쁜 거. 근데 어떡해요? 참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골목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덜 창피하니까.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하고 여행은 엄두도 못 냅니다. 영화관, 극장 가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할까 봐 불안합니다. 이게 그냥 참고 살 일입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노상방뇨는 범죄가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약을 먹으면 치료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평생 먹듯이 전립선 약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거나 약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는 오히려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약물 부작용으로 일상이 힘들 때입니다. 전립선 약 복용 후에 어지럼증, 코막힘 혹은 성기능 관련 불편함이 생긴다면 억지로 참기보다 수술을 통해 약을 끊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로는 약을 먹어도 소변이 아예 나오지 않는 요폐가 반복되거나 방광 결석, 신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보일 때입니다. 즉, 약으로 버티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때가 수술의 골든타임입니다. 전립선 수술은 크게 보면 고전적인 방식과 최신에 나온 최소 침습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전적인 방식에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콜랩 수술 등이 있습니다.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 자체를 직접 깎아내거나 통째로 분리해버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조직을 제거할 수 있어 재발률이 낮고 효과가 강력하지만 척추 마취 혹은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역행성 사정 같은 성기능 변화가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간편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성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유로리프트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전립선을 절제하지 않고 특수한 결찰사, 실로 묶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확보합니다. 이 수술은 소변이 나오는 길만 정확하게 넓혀주기 때문에 성기능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몸 속에 결찰사가 남게 되어 드물게 이물감이나 결석 형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러한 유로리프트의 단점을 보완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리줌이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여 전립선 조직을 괴사시켜버립니다. 이는 성기능 보존에 아주 유리하지만 죽은 조직이 몸에 흡수되어 실제로 수술 효과가 체감될 때까지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수술 중에 어떠한 특정 수술법이 무조건 최고인 것은 절대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안하는 전문의의 식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꼭 받고 수술 방식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수술 방식에 따라서 회복 기간은 조금은 다릅니다. 소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변줄을 끼우게 되는데요. 그 소변줄은 어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빼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전립선이 많이 비대했다거나 그래서 깎아낸 조직이 양이 많다. 그러면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 들면서 몸이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자연스럽게 나니까 이게 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소변이 나오는 길이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방광이 무리해서 자꾸 힘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광벽의 근육들이 마치 보디빌더의 근육처럼 두꺼워집니다. 방광이 제대로 된 확정과 수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방광 안에 잔뇨가 남고 방광 내 압력이 콩팥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콩팥이 망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5%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콩팥이 망가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비뇨의학과에 방문하는 사람의 15%에서 약 30%까지가 신기능 저하를 동반하고 있다는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함의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진 방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건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고혈압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이 오듯이 전립선 비대증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여성은 전립선이 없는데 야간뇨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제 클리닉에 방문해 주시는 환자들 중 환자 10명 중에 7명은 남자지만 3명은 또 여자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배뇨 증상, 그중에서도 특히 야간뇨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기타 방광 질환으로 인해서 야간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장 흔하게는 당뇨가 야간뇨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식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아예 예방하는 건 힘들지만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우선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는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은 익힌 토마토, 그리고 브로콜리, 블루베리, 딸기 등의 베리류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전립선에 자극을 주는 술과 고지방, 붉은 육류는 되도록 줄이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전립선이 물리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립선은 골반강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양 옆으로는 골반뼈가
위치하고 있고 이 위에서는 무거운 장기들이 다 누르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도 30분마다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다리를 꼬는 자세는 척추나 골반에도 좋지 않지만 전립선에도 좋지 않습니다. 또 저녁마다 5분 정도 따뜻한 물로 좌욕을 하면 골반 근육이 이완되어 배뇨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비대증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앉아서 소변을 보는 습관이 방광을 비우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